영남과 호남,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토위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법안 통과 여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진행한 서명운동 참가자가 목표 인원 100만 명을 넘어 120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월 초 서명운동 시작 이후 2달여 만에 성과입니다.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TF를 유치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 조직을 강화해 정부 부처,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비임상 연구와 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 유일의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 센터가 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남과 호남,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토위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법안 통과 여부가 확정될 전망인데요. 국회의원 26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려 발의됐던 만큼 법안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예타 면제 등에 대한 기재부의 설득은 과제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된 데 이어 15일에는 상임위인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역대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이름을 올릴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구를 찾아 영호남 수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인 것에 대해서는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예타를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수도권 이외에는 지방에는 예타 통과하는 직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을 내버리면 기재부는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이 모든 길이 서울로만 연결돼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예타로 그렇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지방의 그 거점 도시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계돼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이런 동서간의 철도 연결이나 도로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홍 원내대표는 이달 안에 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고 올해 안에 정기국회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빛 고속철도는 대구에서 합천, 남원 등을 거쳐 광주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98km를 잇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조 5천억 원이 국비로 투입돼야 하다 보니 정부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정치권의 협력과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 참가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6일 기준 서명 참가자는 120만 6,3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월 7일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2달여 만의 성과입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17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100만인 서명 달성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외교부와 국무총리실의 유치준비위원회와 관계 여로에 잘 전달해서 반드시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막바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TF를 유치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17일자로 김성학 경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추진단을 신설해 에이펙 경주 유치 TF팀을 유치 기획팀과 유치 지원팀으로 나눠 운영합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정부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공모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 조직 강화를 통해 정부 부처,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백신 비임상 연구와 기업 지원을 위한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 센터가 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백신 상용화 센터는 비임상 단계의 백신 후보 물질 개발을 위해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일원에 2019년부터 5년간 277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시설입니다. 연면적 4,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세포 배양실과 분석실 등을 갖추었으며 국제 백신 연구소 안동분원, 기업 입주 공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생물안전 2등급 시설 인증을 마쳤고 하반기에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 준공으로 인해서 안동은 연구개발, 비임상, 임상, 상용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은 바이오 생명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 유치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백신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발에서 비임상 단계의 어려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어서 백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개소식에서 백신 상용화 센터와 포항공대, 경상북도, 포항시, 안동시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상북도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 연구, 인재 양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은 끝이 났지만 입시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올해 수능 난이도는 어땠는지, 또 입시 변수는 무엇인지 안수민 기자가 입시 전문가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가채점 결과로 본 올해 수능 정답률 하위 문항 15개입니다. 언어와 매체 과목의 경우 하위 1, 2, 3위 문항까지는 지난해보다 정답률이 높지만 나머지 12개는 정답률이 월등히 낮습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 소위 킬러 문항은 없어졌지만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아진 겁니다. 미적분의 경우에도 하위 15개 문항 대다수가 지난해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고 영어 과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은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중간 난이도에 해당하는 중킬러 문항이 워낙 증가하여 중위권 이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고,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이 수시 지원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어 과목으로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점수가 낮아져 등급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27년 만에 가장 높은 재수생 비율도 변수입니다. 올해 수능에 지원한 재수생은 31.7%로 응시생 3명 중 1명꼴입니다. 재학생들은 수시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상위권, 즉 1등급, 2등급을 차지함으로써 재학생들은 3, 4등급을 차지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 체제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올해는 수시 이율 인원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의 표준 점수가 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확률과 통계를 만점 받은 학생은 표준 점수가 139점 내외로 나올 것 같고, 미적을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만점이 147점 내외로 나올 것 같아서 약 9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년과 비슷하게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역교차 지원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의 인문 계열에 지원해 교차 합격하는 경우가 늘어나 입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입시기관이 발표하는 등급 컷이 실제와 최대 5에서 6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며 가채점 결과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수시 지원 학생들은 일단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 적극적으로 응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강원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 개통이 내년 말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동해안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포항,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2027년이면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도 개통할 예정이어서 동해안 지역이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원평해변 바로 앞에 대형 철도 교량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상에서 최고 18m 높이에 건설됐는데 길이는 895m 규모입니다.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서서히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겁니다. 포항 동해 간 전철화 사업을 포함해
전체 공정률은 약 89% 수준. 포항 삼척간 동해선 철도 건설 사업은 총 길이 166km로 내년 말 개통 예정인데 포항에서 동해까지 모든 선로를 전철화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삼척 구간 개통으로 강원 지역에는 삼척역과 매원, 임원, 원덕역까지 역사 4곳이 새로 들어섭니다. 삼척 도심에 들어서는 삼척역은 죽소루의 풍광을 형상화한 2층 규모의 건물 2동으로 신축됩니다. 또 매원역과 임원역, 원덕역도 각각 지역 특색을 살린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삼척 매원역은 저 역사 13개 역사 중에서 공정률이 좀 노방 공사가 늦게 끝나서 지금 현재 한 55%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 원덕은 지금 한 95% 이상 다 완료,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동해선 삼척 지역 구간은 교량 14개와 터널 15개로 연결됩니다. 동해선 철도 건설로 포항에서 삼척까지 불과 55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노반 외에 이제 궤도 또 시스템 분야가 있는데 지금 궤도가 올 12월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만해도 여기 이쪽 동해안에는 관광벨트 다니셔가지고 굉장히 앞으로는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운행 방식이 전철로 바뀌면서 개통 시기가 2년 늦춰졌지만 영동 남부권 기간 교통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동해바다와 나란히 놓여 관광 수요는 물론이고 물류 수송에도 한몫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삼척 역사의 플랫폼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설물 점검과 시운전을 거쳐 내년 12월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말이면 동해 삼척 지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강릉에서 삼척 구간은 선로와 노반이 노후돼 당장 KTX가 다닐 수는 없는 상황.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삼척 강릉 철도 건설 사업을 신규 반영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게 되는 부분들이 저기 동해, 태백, 그다음에 여기랑 제천, 영월 이렇게 연결하는 축이 약하고 또 말씀하신 동해, 포항에서부터 저 동해까지 올라가는 이 축이 좀 약한 면이 있죠. 그 지역을 산업이 됐든 관광이 됐든 미래의 수요를 어떻게 끌어올리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 개통에 이어 오는 2027년이면 강릉에서 고성 제진 간 동해북부선과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가 동시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과 부산권을 잇는 철도망이 잇따라 연결되면서 또 하나의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와 일반 시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대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은 경북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문화유산의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립세계문화유산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헬스장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결과 헬스장 관련 상담 접수 건은 지난해 257건이었지만 올해 들어 11월 14일까지 355건이 접수돼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워지거나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하는 등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가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헬스장 회원권을 계약할 때 장기 계약이나 현금 결제, 선결제를 유도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고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